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4년 7월 27일 날 시행됐던 기술사 제134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종목의 용어 1교시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문제 강평에 앞서서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산셋 방법, 2번 TBM의 굴진율, 3번 옹벽의 활동 방지벽, 4번 지진 발생 시 조밀한 모래지반의 거동, 5번 이암 머드스톤의 비화 현상, 슬레이킹 및 기초 검토 시 고려사항, 6번 평판 재하시험 결과의 지지력 결정 방법, 7번 수압 파쇄 하이드롤릭 플렉처링, 8번 연약지반 치마 관리를 위한 쌍곡선법 하이퍼블릭 메서드, 9번 흑마기 구조물의 보일링 현상, 10번 터널 굴착 시 테일 보이드, 11번 흙의 변형 개수와 전단 탄성 개수, 12번 팽창성 연암, 13번 동토의 강도 발현 원리 및 영향 요소 나왔습니다. 이어서는 1번부터 강평 진행하겠습니다. 134회 용어 1번 산셋 방법 보겠습니다. 대제목 1번 개요, 대제목 2번 산셋 방법의 가정사항, 3번 산셋의 시험 방법입니다. 개요 보겠습니다. 산셋 방법은 스트레스 히스토리 앤 노멀라이즈드 소일 엔지니어링 프로퍼티 메서드의 약자로서 교란 영향을 배제한 비배수 전단 강도 시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번 산셋 방법의 가정사항을 적어주고요. 세 번째는 시험 방법을 적어줍니다. 첫 번째는 원위치 지반조사. 원위치 지반조사 현재 유용력 조사는 토질 조사를 수행하게 되고, 선행안밀 응력 PC를 구할 때는 안밀 시험을 시행합니다. 두 번째, OCR을 변화시켜서 시료를 안밀한 이후에 다시 스웰링,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NC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압력, OC의 경우는 PC보다 큰 압력으로 시료 안밀을 시행합니다. 세 번째는 비배수, 압축 또는 전단 시험, CU 시험을 하고, 이어서는 정규화 작업을 거친 다음에 현재 위치 OCR에 대한 전단 강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 그래프도 이렇게 공란에 하나 정도 그려줍니다. 1번 문제는 학습량에 비례해서 쓸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저처럼 가정사항과 시험 방법을 쓰셔도 되고, 시험 방법과 산셋을 이용한 전단 강도 산정 시 유의사항 같은 부분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134회) 용어 2번 TBM의 굴진율 보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TBM의 굴진율, 우측 페이지 대제목 3번은 TBM의 굴진율 예측 방법입니다. 개요 보겠습니다. TBM의 굴진율은 기계와 시공으로 하루에 굴착할 수 있는 터널의 길이를 말합니다. 대제목 2번의 굴진율 보겠습니다. 굴진율에는 일반적으로 하루 굴진율도 이용하고 시간당 굴진율인 순 굴진율과 아래쪽에 2번 월간 굴진율을 이용합니다. 순 굴진율부터 보겠습니다. 순 굴진율은 Net Penetration Rate 또는 Penetration Rate로 표기합니다. 순 굴진율 NPR은 P 곱하기 RPM 곱하기 1000분의 60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P는 디스크 커터 1회전당 관입 깊이입니다. 공식에서 보시면 밀리미터 퍼 레볼루션으로 나와 있는데, 레볼루션은 1회전당 1회전을 의미하고요. 1회전당 커터가 관입되는 밀리미터 길이의 단위로 표현이 됩니다. 이어서 RPM은 커터 헤드의 분당 회전 속도고, 아래의 공식으로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자, 우측의 그래프는 커터 헤드 최대 RPM과 TBM 직경과의 관계 곡선입니다. 순 굴진율과 관계된 그래프를 두 개 더 그려준 답안 형태가 되겠고요. 이어서 월 굴진율 보겠습니다. AR이고요. month, 한 달 동안 굴진하는 메타의 길입니다. MPR, 순 굴진율에다가 에타를 곱하고 월 굴진 시간을 곱합니다. 에타는 장비의 가동률입니다. 이어서 우측 페이지 대제목 3번의 굴진율 예측 방법입니다. 최근 기출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굴진율 예측 방법은 NTNU 모델, 경험적 예측 모델과 2번 안반 분류인 Q 시스템과 RMR 시스템을 이용한 굴진율 산정, 그리고 기타 방법이 있습니다. 동그라빠는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시험 중에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이 정도 다 쓰셔도 되지만은 시간이 없을 때는 월 굴진율을 대신해서 최근 기출에 나왔던 이런 부분을 끌어와서 같이 쓰셔도 좋은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134회) 용어 3번 옹벽의 활동 방지벽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옹벽의 활동 방지벽 작용 메커니즘입니다. 개요 1번, 옹벽은 배면에서 작용하는 토합의 수평력에 의해서 활동하려고 하는데 이에 저항하는 힘은 옹벽 접판의 마찰력과 점착력이다. 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는 활동 방지벽을 설치해서 활동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대제목 2번 내용 보겠습니다. 개요도에 보시면 옹벽 접판은 1번 구간이 있고 2번 구간이 있습니다. 1번 구간은 인텍트라고 써져 있는데 인텍트는 이렇게 순수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 구간은 흙과 흙이 마찰하는 부분, 2번 구간은 콘크리트와 흙이 마찰하는 구간으로 1번 구간의 마찰 저항과 점착력에 의한 저항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측의 표 내용을 보시면 1번 구간 마찰력 델타는 흙과 흙의 마찰 계수이므로 파이를 그냥 사용하면 되고요. 점착력도 C값을 적용합니다. 반면에 이 구간은 마찰각 델타 값도 적어지고 점착력 C값 대신에 부착력 CA를 사용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표 형태로 작성을 해줍니다. 이어서 그림 아래에 보시면 활동 안전율이라는 공식이 나오는데 pH, 활동력 분의 F, 저항력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항력 F는 옹벽의 자중 W에 수직 방향 성분 PV를 더한 값에 탄젠트 델타를 곱하고 1번 구간 길이와 점착력 그리고 2번 구간 길이의 부착력을 더한 값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수동토합도 포함하게 되는데 실용적으로는 수동토합까지는 포함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방지벽 설치 시 조건, 이런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활동방지벽의 설치 높이와 관련된 부분까지 이렇게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134회) 용어 4번 지진 발생 시 조밀한 모래지반의 거동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지진 발생 시 조밀한 모래지반의 거동입니다. 개요 1번 모래지반의 간극비가 한계 간극비보다 크면 느슨한 상태이고 한계 간극비보다 작으면 조밀한 상태입니다. 우측 그래프 보시면 CVR 라인이 있고 여기 위쪽은 느슨한 상태 그리고 아래쪽은 조밀한 상태입니다. 개요 2번 봅니다. 한계 간극비를 기준으로 유동액상화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CVR 라인이 있고 CVR 라인 우측 상단에서는 유동액상화가 발생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제목 2번 지진 발생 시 조밀한 모래의 거동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진 초기에는 수축하다가
높은 구속 유용력에 이르면 팽창하여서 큰 변형률에서 높은 강도를 발현합니다. 자, 우측 그래프 보시면 초기 변형에서는 이렇게 수축하다가 변형이 큰 경우 이렇게 팽창해서 큰 변형률에서는 높은 강도를 발현하는 거동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어서는 유동액상화가 미발생되는 부분, 그리고 응력 경로 부분, 이런 내용을 첨가해서 답안을 완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134회 용어 5번 봅니다. 이암, 머드스톤의 비화 현상, 슬레이킹 및 기초 검토 시 고려사항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비화 현상에 대한 내구성 시험 방법 및 판단 기준, 대제목 3번은 이암의 기초 검토 시 고려사항입니다. 개요 1번, 점토를 주성분으로 하는 쇠설성 퇴적암의 일종인 이암 및 쉐일은 풍화에 민감합니다. 이암 등 암석이 수분의 흡수 건조 반복, 풍화작용으로 고결력을 상실하며 세편화되어가는 현상을 비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요를 써봤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비화 현상에 대한 시험 방법, 시험 개요도와 그리고 시험 방법, 이 플로우 차트 부분, 그리고 아래쪽의 내 슬레이킹 지수에 의해서 내구성을 판단하는 기준까지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이어서는 물어본 두 번째 문제, 기초 검토 시 고려사항인데 동그라빠가 쓰다 보니까 이렇게 4줄밖에 없었는데 수험자분들께서는 최소한 5줄, 6줄, 7줄 정도는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기초 검토 시는 슬레이킹에 의한 지지력 저하 부분과 말뚝 변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으로는 사면의 풍화, 탈락이라든지 터널 설계 시 터널에 작용하는 하중과 붕괴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답안을 기술해 보았고요. 우측에는 개요도로 마무리합니다. 134회 용어 6번 봅니다. 평판 재하시험 결과의 지지력 결정 방법입니다. 대제목 1번은 PBT 시험 결과로 지지력과 치마량을 결정하는 방법. 대제목 2번은 PBT 시험 지지력 결정 시 유의사항입니다. 개요 없이 바로 답안을 기술한 형태가 되겠고요. 표 형태로 좌측은 지지력, 우측은 치마량으로 해서 타질지방과 점성지방으로 관련 공식을 써줍니다. 제일 윗부분은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내용을 써주고요. 비고에서는 PS 곡선으로 하중을, 극한하중 등을 구하는 방법, 이런 내용을 써보았습니다. 대제목 2번은 지지력 결정 시 유의사항입니다. PBT 시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지지력을 결정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본론 겸 그리고 엑스트라 겸 같이 써보았습니다. 우측 개요도는 서브노트의 내용을 가져왔고요. 마찬가지로 내용도 그대로 이렇게 용어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지중력 범위를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집안이 불균일한 경우, 세 번째는 치마에 대한 보정, 그리고 시험 결과 등에 대한 보정과 지하수위,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34회) 용어 7번 수압 파쇄 하이드롤릭 프랙처링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수압 파쇄 발생 메커니즘, 3번은 수압 파쇄 방지 대책으로 써보았습니다. 개요, 댐체의 정수압이 유효 수평력보다 큰 경우 균열 부위로 물이 침투하여 댐체가 찢어지는 현상입니다. 대제목 2번 내용의 좌측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위 상부에서는 유효 수평력이 심도별로 이렇게 깊어지다가 지하수위가 있는 경우에서는 정수압 부분이 빠지니까 이렇게 되고요. 반면에 댐체의 정수압은 지하수위로부터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정수압이 유효 수평력보다 큰 부분,
이 부분부터는 잡아주는 힘보다 정수압이 찢어나가는 힘이 더 세구나. 그래서 수압 파쇄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측의 차트를 보시면 부등치마와 응력 전이 등으로 수평력이 충분히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위가 상승해서 수압이 증가하면은 결과적으로 정수압이 유용력보다 클 때 수압 파쇄가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답안에서도 그래프, 그림, 차트 이렇게 다 쓰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대제목 3번의 방지 대책은 설계 시와 시공 시 그리고 수압 파쇄 발생 조건 등에 대해서 표 형태로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134회 용어 8번 연약지반 치마 관리를 위한 쌍곡선법 하이퍼볼릭 메서드 보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연약지반 계산식입니다. 개요, 쌍곡선법은 치마의 속도는 쌍곡선적으로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관측된 성토고와 치마량 등의 실측 결과 자료로부터 장내 치마량을 추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측에는 성토와 치마량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어서는 연약지반의 계산식입니다. 계산식이고 두 번째는 최종 치마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기술해 보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세로축은 t-t0의 st-s0이고 가로축은 t-t0입니다. 이렇게 놨을 때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y절편이 알파값 그리고 기울기가 베타 값으로 주어집니다. 현재 그래프를 이렇게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은 세로축 st-s0분의 t-t0는 y절편 알파 더하기 기울기 베타의 t-t0 이 부분 x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최종 치마량 SF는 초기 치마량 S0 플러스 베타분의 1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동그라빠는 계산식과 최종 치마량 산정 부분까지 기술했는데 이 부분의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쌍곡선법 적용 시 또는 설계 시 주의사항 이런 식으로 몇 줄 더 쓰셔서 답안 형태를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134회) 용어 9번 흑마기 구조물의 보일링 현상 나왔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흑마기 구조물의 보일링 현상 메커니즘, 3번 흑마기 구조물의 보일링 현상 발생 원인 및 대책입니다. 개요, 보일링은 흑마기 굴착 시 굴착 저면에 작용하는 상향의 침투압이 유효 응력보다 클 때 굴착 저면에 물과 흙이 분출되고 유로가 형성되는 현상입니다. 대제목 2번은 보일링 현상의 메커니즘, 좌측에 이 개요도를 참고하셔서 AA 단면, 이 단면에서의 침투압과 유용력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굴착 저면의 유용력 시그마 프라임은 감마 서브 Z 마이너스 감마 W의 델타 H가 되는데 유용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 즉 요게 0이라고 놓게 되면은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고 다음과 같은 공식 한계 동수경사가 유도가 됩니다. 즉 동수경사가 한계 동수경사보다 큰 경우 파이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목 3번에서는 중간에 개요도를 그려주시고 왼쪽에 원인과 대책으로 기술한 형태를 가져갔습니다. (134회) 용어 10번 터널 굴착 시 테일보이드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테일보이드의 개요도 및 산정식, 3번은 테일보이드의 발생 원인과 저감 대책입니다. 개요 1번
테일 보이드는 쉴드 터널 굴착 시 세그먼트 링의 외경과 실드 TBM의 외판, 스킨 플레이트의 외경 사이의 공극을 말합니다. 개요 2번, 테일 보이드 발생 시 지표가 침하되고 세그먼트에 추가 하중이 발생합니다. 대제목 2번의 개요도와 산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색칠하는 게 스킨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늘색으로 칠하는 게 세그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스킨 플레이트의 두께, 델타와 테일 보이드와 세그먼트 링 사이에 있는 또 델타, 요 구간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 보이드의 크기 GP는 2델타 더하기 또 델타입니다. 삼각형 델타는 테일 스킨 플레이트의 두께가 되겠고, 델타는 세그먼트 라이닝 거치에 필요한 틈새로서 위아래에 존재합니다. 그림에서도 위아래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테일 보이드의 크기는 갭 파라미터의 일부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대제목 3번은 발생 원인과 저감 대책으로 썼습니다. 표 형태로 좌측은 발생 원인, 우측은 저감 대책으로 이렇게 기술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134회 용어 11번 흙의 변형계수와 전단 탄성계수입니다. 대제목 1번은 흙의 변형계수, 대제목 2번은 흙의 전단 탄성계수입니다. 흙의 변형계수 중에 첫 번째, 개요입니다. 탄성과 비탄성 거동을 포함하는 응력 변형 관계 곡선에서의 기울기로 정의합니다. 2번 산정식을 보겠습니다. 토질 역학에서는 실용적으로 파괴 응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응력과 변형률로부터 산정합니다. 즉 변형계수 2는 파괴 응력 2분의 1에 해당하는 변형률 분의 2분의 1 파괴 응력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우측에 그래프 있으니까 이 부분이랑 같이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흙의 변형계수를 산정하는 원위치 방법과 실내시험으로 기술한 형태가 되겠고, 2번 흙의 전단 탄성계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요 및 산정식, 두 번째는 산정 방법, 현장시험과 실내시험으로 구분해서 기술한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134회) 용어 12번 팽창성 연암 보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팽창성 연암의 팽창성의 영향요소, 3번 팽창성 연암의 팽창성 시험 방법 중에 비구속 팽윤시험. 대제목 4번은 팽창성 연암을 집안 분야 활용 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개요 1번 팽창성 스웰링은 암석이 물을 동반한 화학 반응이나 응력 이완 등을 받았을 때 팽창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팽창성 연암은 이러한 성질을 가진 미고결 퇴적암 또는 풍화를 받은 퇴적 연암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제목 2번은 팽창성 영향요소이고요. 점토의 함유율 등이 되겠습니다. 대제목 3번은 시험 방법이고요. 우측의 개요도와 그리고 좌측의 시험 방법과 결과값을 산정하는 방법을 써보았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은 문제점과 대책을 표 형태로 기술한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134회) 용어 13번 동토의 강도 발현 원리 및 영향 요소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동토의 강도 발현 원리 및 활용 분야, 대제목 3번은 동토의 강도 영향 요소입니다. 동토는 동결 처리가 되어서 고결화된 지반이고 비처리된 지반을 비동토라고 합니다. 대제목 2번 강도 발현 원리 및 활용 분야인데, 첫 번째는 지반이 고결되면 역학적 강도가 증가됩니다.
예를 들어 동토는 비동토 강도의 약 100배라 그러고 구조물 인접공사, 터널 붕괴 방지, 내력벽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동착력, 얼음으로써 생기는 점착력과 접합력을 발휘합니다. 기타 강도 발현 원리와 활용 분야를 써주고 이어서는 물어본 두 번째 문제, 강도 영향 요소를 씁니다. 첫 번째는 동결시 온도, 두 번째는 토질, 그리고 세 번째는 염분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써주고 우측에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하나 정도 사질 지방과 점토 지방, 온도에 따른 강도 차이 이렇게 같이 써주는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34회 용어 1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